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다가는 사강 외교의 왕따가 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강경화 장관은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볼튼을 만났다가 우리 실익은 챙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받고 떠나보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이 최악의 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격기 정찰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으로 중국과 러시아와도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것은 단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악관 볼튼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것도 일본을 거쳐서 방문하기 때문에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중재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볼튼 보좌관은 몇 가지 행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오자마자 청와대를 찾지 않고 미국 대사관저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청와대보다 야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난다는 것, 이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쇄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청구서만 들이밀고 하나마나한 이야기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다른 신문을 인용하면 또 뭐라 할 테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제목, 갈등 중재 없이 분담금 파병 청구서 내민 볼튼. 이게 저쪽 좌파 성향의 진보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한겨레가 낸 결론입니다. 갈등 중재 없이 분담금 파병 청구서만 내민 볼튼. 자, 청와대는 볼튼 보좌관의 방한을 상당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볼튼 미 백악관 보좌관은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우리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청구서를 내민 셈입니다. 그러나 일본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나 중국 러시아 공군기의 우리 쪽 무단 진입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익이 없는 외교를 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한미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 발표문을 냈습니다. 정의용 실장, 볼튼 보좌관 협의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자, 일단 트럼프의 생각을 대한민국 청와대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나 한일 갈등 문제는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입장에선 제3국이 얽힌 문제라 표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협의 내용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있었다고 발표문에 담겨 있는데 한일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지도 못했습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의 무단 진입, 이렇게 썼습니다. 정 실장이 당시 상황과 우리 쪽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고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게 다입니다. 미국으로선 화가 날 만도 한데 뜨뜨미지근한 이야기로 끝내버렸습니다. 자, 청와대가 한 것이라고는 보좌관, 백악관,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뒤에 거북선 모형을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할 줄 아는 것은 이런 이벤트 쇼 보여주기 수밖에 없는 겁니까? 기사도 이런 것만 나왔습니다. 정의용 볼튼 뒤에 거북선 모형이 있었다. 실질적인 거는 뭘 했습니까? 아무튼 볼튼은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자, 전통적인 혈맹 한국과 미국도 이렇게 지금 썰렁해졌습니다. 관계가.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더 가깝다.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미 일본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서 남은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 좋았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나라는 사실은 과거 우리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협력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두 나라는 챙깁니다. 이 두 나라에는 험한 말 안 합니다. 북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관한 한은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 모양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뭐 한두 마디 하는 것 말고는 지금 청와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침묵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환이 러시아 정부 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브리핑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를 빚었습니다. 윤도환 잘라야 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니, 러시아 대사관,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차성 무관의 말을 마치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브리핑을 해놓고 반나절도 안 돼서 번복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 전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날에도 이미 러시아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통신사 NHK 다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슨 사령관인가 하는 자가 대한민국이 무슨 난동을 부렸다? 공중 난동을 부렸다? 우리는 침범하지 않았다? 이미 입장이 다 나왔는데 이거는 예서 모른 척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하급 관리의 말만 믿고 이렇게 브리핑해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러시아의 입장이 나온 뒤에도 청와대는 지금 대변인도 그렇고 별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 내려가서 거북선 횟집에서 회를 맛있게 드신 모양입니다. 만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국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24일 어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기자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질의를 받고 중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게 아니며 중국 군용기가 간 곳은 한국 영공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좋은 이웃인데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신화통신은 러시아 폭격기도 한국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제목으로 달아서 기사를 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관련 국제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외국 영공 침범이 없었다고 밝힌 발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짤막하게 언급만 했습니다. 자, 러시아 국방부도 그렇고 중국 국방부도 그렇고 중국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첫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연합훈련을 했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하이 법정 정법대 군사 전문가의 말인데요.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게 중국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중에는 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다. 이런 메시지다. 정말 오만이 지나칩니다. 중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이렇게 깔아뭉개도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서 그런 건가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4강 외교 한때는 우리나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4강 외교는 빵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따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중국도 깔보고 러시아도 깔보고 청와대는 입도 뻥긋 못하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볼턴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